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매매 김동혁입니다. 네, 오늘 7월 26일 오후 2시에 전해드릴 뉴스와 리포트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요즘 시장 뭐 코스피 중심으로 2400선 근처에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돌아보면 7월 달은 어찌됐든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는 장세입니다만, 뭐 그렇다고 시장이 쭉쭉 뽑아주는 장세라기보다는 조금 가두리 장세 비슷하게 지수는 좀 제한돼 있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부산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라서 최근 시장에 대한 뭐 전략은 시장 전체에 대한 지수에 대한 뭐 큰 예측보다도 종목들과 또 주도하는 업종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뭐 주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내일 모레 정도 되면 또 FOMC의 결과라든가 또 미국의 GDP 뭐 결과라든가 또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의 모습이 좌우되는 것들이 나올 텐데 생각보다는 뭐 큰 상승이나 하락이 나오다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종가로 봐서는 팽팽하게 좀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정리한 뉴스를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반도체 관련된 정부의 투자 전략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5년 동안 340조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정부에서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세제 혜택을 그전보다는 좀 많이 줄게 이런 거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요인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좀 특징적인 거는 15만 정도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 가지고 결국 사람이 기술이고 뭐 반도체 전부다 인제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프레임이 바뀌었다라는 데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일부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나오는 면들이 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결정을 해라."라고 해 가지고 치포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과 대만은 이미 결정이 돼 있고 "한국 들어올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8월 말까지 답을 줘." 이렇게 요구를 해 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중국에선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쪽으로 다 뺏기면 자기네들만 자립을 해서 뭐 반도체 굴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국한테 뭐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는 얘기 안 해도 은근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말라고. 자, 우리 정부는 뭐 오늘 아침 뉴스로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결국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지금 이런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 따라갈래?"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미국과 중국 중에 누구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는 잃게 되는 거죠. 예. 좀 절묘한 신의 한 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장구 끝에 잔고 오랫동안 생각하는 건데 오랫동안 고민하는 끝에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딱 묘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질질 끌든지 아니면 뭐 미중 관계가 좀 좋아지든지 그렇게 돼야지 더 좋을 것 같으나 또 중국이 한참 반도체 굴기를 막 하는 걸 보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쪽이 편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원천 기술에 대해서 미국 쪽이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당장 지금 교역국으로서의 중요함이 있는 반면에 미국하고 척을 두게 되면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큰 결단과 고민이 필요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지금 자동차 쪽은 쌩쌩 달려요. 현대차가 2 분기에 영업이익이 3조 가까이 나왔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SV가 당기고 환율이 미뤄졌다고 하는데 약 2조 2천억 정도 역대급으로 나왔죠. 합치면 5 조가 넘어요. 근데 합치면 시가총액이 70조 조금 넘습니다. 근데 3조 원 안 나온 분기 실적을 갖고 있는 테슬라는 1,100조. 와, 70조 대 1,100조 이게 실합니까?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거기다가 최근에 조지아 지역에다가 전기차 공장 증설한다는 이슈 현대차에서 얘기를 하니까
감세를 벌써 2조 4천억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고서 증설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면에서 자동차 섹터는 반도체에 비해서는 좀 따뜻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K2 전차를 비롯해서 뭐 항공기라든가 장갑차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 그 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오면서 우크라이나다가 막 전차를 많이 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자기네들 방어할 전차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우수한 우리나라 전차에 대해서 다급하게 수출 물량을 요구를 했다. 이래서 추가 물량이 300대, 총 1000대까지 주문을 했다. 그래서 금액이 뭐 경우에 따라 한 17조에서 한 20조까지 보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큰 단위고 이런 이제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뭐 맹방, 뭐 우방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되고 어제 적이 또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의 동맹이 또 내일은 적이 되기도 하는 탈세계화의 관점에서 봐서는 국방을 좀 지켜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런 각국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50여 년 이상 대치 국면에서 방산 쪽에 열의를 갖고 뭔가 계속 개발을 해온 것들이 드디어 좀 빛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랑도 한국 항공우주가 9월 달에 FA50 그 고등훈련기를 약 1조 원 정도 구매 계약을 할 거란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최근에 좀 뭐 식상한 것들만 잔뜩 있었는데 방산 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신박하다, 신선하기도 하고 뭐 약간 기특하기도 한 그런 섹터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상이 유엔과 뭐 튀니지에랑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있었습니다. 타결을 봤대요. 그래서 뭐 서명을 하느니 마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곡물 합의 그 다음날 바로 그 오데사라고 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곡물이 집결되어 있는 그 항구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 후반에 곡물 수출 합의권 관련해서 이제 재건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또 공격을 한 다음에 젤렌스키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그럴 수 있게끔 확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서 다시 긴장감이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건과 전쟁의 확전은 사이에서 계속 오가고 있어요, 내용들이. 자, 그리고 아주 핫한 이슈 최근에 또 발생을 한 것이 미국의 30세 정도 되는 억만장자가 소유한 가상거래소에서 우리나라 2등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인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흘려져 나오면서 어저께 굉장히 비덴트를 비롯한 관련주들 한 대여섯 개가 강세였거든요. 근데 간밤에 뭐 확정된 거 없어라고 해가지고 아침 시가들이 오늘 약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점심때쯤 돼서 다시 치고 올라가요. 다시 비덴트에서 공시를 했는데 이 FX랑 빗썸 매각 협의를 하는 거 맞다. 매각 조건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지만 지속적으로 뭐 팔로우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마이너스였거든 아침 출발이 다시 플러스 한 10여 포인트씩 올라가고 뭐 이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게 이렇게 약간 신선하고 충격적인 재료가 던져지면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꺼진 물도 다시 보자죠. 억만장자라는 사람이 그냥 햇소리를 하고 그냥 나 뭐 장난 놓으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면 뭔가 얘기거리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뭐 냄새가 나고 주가들이 움직인 거다 이런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리한 우리나라 장마 기간이 이제 그쳤어요. 오늘 보니까 벌써 뙤약볕이 막 내려찌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뭐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뭐 불다 못해 그냥 검붉은 색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가 폭염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라서 무슨 라니냐 현상인지 아니면 오존이 뭐 얇아져서 그런지 하여튼 전 세계가 지금 기후난에 휘달리고 있는 특히 덥다는 거죠. 뭐 이미 열사병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은 괜찮았어요. 예, 강마가 오락가락하면서 괜찮았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본격 무더위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 이 절정은 아마 8월 둘째 주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올여름 다른 나라의 어떤 미리 나온 상을 보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전력 뭐 예비율이라든가 사용량에 대한 피크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런 스마트 그리드나 아니면 폭염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데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리포트 중에 좀 볼만한 거 말씀드리면 코스모화학이요. 예, 폐배터리 쪽에 한 450억 정도 증설해 가지고 니켈을 뭐 내년 기준으로 한 3천, 4천 톤까지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주에 28일 날 성일 하이텍 폐배터리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리사이클링 업체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4일 날 역시 또 세비캠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규모의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 업체가 또 상장을 해요. 2주 연속으로 두 종목의 폐배터리 업체들이 상장하는데 이번에 공모가 나온 거 보시면 전부 다 회사나 그 주관사에서 설정했던 박스권의 상단을 뚫어서 그 이상에서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도 청약을 엄청나게 하면서 가격을 상단보다 더 줘도 사겠다라는 그런 논리죠. 예, 지금 얼마 전 끝난 성일 하이텍 공모 그 청약에만 20조가 몰렸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지금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장 당시 28일과 4일 정도 돼가지고 폐배터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어차피 성장하고 커질 섹터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할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보면 코스모학이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수급이 좀 붙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좀 까닭없이 5, 6%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약간 눌림목이 신고가 돌파 이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길게 오랫동안 빠질 요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와 내년 실적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섹터의 핫한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오늘 눌림목 조정이나 내일 아침 약할 때 아, 제가 보기엔 한 18,000원 정도 내외 그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 제가 어제 밤방송에 나가서 유망한 섹터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건설주요 그랬더니 좀 흠칫 생각지도 않았던 섹터인데 얘기를 하시네 이런 반응이었는데 현대건설 오늘도 좋더라고요 모양이. 그리고 뭐 리포트도 이런 식으로 실적이 사상 최대급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상치 부합하고 있다. 지금 4만 원 조금 넘은 주가인데 5만 5천 원까지 목표가가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오늘 보니까 또 원전 섹터 좀 강하잖아요. 근데 원전 짓는다 이럴 때 늘 대형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현대건설이 가장 탑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움직임이 더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든가 쿠웨이트의 대단히 산업단지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이런 거에 있어서도 현대건설 정도 위상이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데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H라고 스마트폰 관련주거든요. 특히 이제 애플 쪽 향이 관련주인데 비수기인데도 영업이익이 240억이 나와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분기는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큰 실적적인 개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 또 아이폰 새로운 모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기대값을 최근에 애플이 좀 낮추긴 했지만 세상에 할 게 없는 게 애플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폰 걱정이고. 그래서 여전히 평가가 초반에 좀 박해도 잘 팔릴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BH 오늘 공교롭게도 리포트가 한 7, 8개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근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시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종목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뭔가 써놨기 때문에 오늘 반응이 없어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반응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뉴스 한 대여섯 가지와
리포트 세 가지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뉴스와 리포트로 매매하셔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제 이 시간 화요일 날 오후 2 시경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금요일 날 밤 10 시에 리뉴얼, 주식 리뉴얼과 관련된 또 조금 더 핵심적인 심층적인 이슈 다루기, 요런 것들에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매매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시고요.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추천 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한창 유튜브로 인제 막 시작하는 정말 유린이라고 할까요? 유튜브 주린이거든요. 저도 시작한 지 인제 3 주 쪼금 넘었나 뭐 이 정도인데 열심히 좀 키워 나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셔 가지고 "한번 들어 봐라. 괜찮더라."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